1차에서 7차까지는 유찰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8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5분의 1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어떤 문제로 반가 비하로 떨어졌는지,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함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요, 반가까지 떨어진 물건을 선별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반가 이하로 떨어진 오피스텔 경매 사건을 하나 다루고자 하는데요. 최근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 중에도 반가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월 1일 기준에서 전체 진행 물건이 약 1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3,700여 건 정도가 반가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가 물건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관심을 크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물건에 따라서는 반가까지 떨어진 이유 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잘 파악하고 입찰한다면 경매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요, 반가까지 떨어진 물건을 선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잘 참고하셔서 향후 반가까지 떨어진 물건을 입찰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반가 비하로 떨어졌는지, 그 해결 방안이나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함정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매사건 자료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이고요. 건물의 명칭은 청성하이빌 401호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오피스텔인데요.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대지권, 대지지분은 5.4평,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15.85평입니다. 오피스텔 면적 치고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감정가를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3억 1,2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여러 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21%, 5분의 1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구체적인 입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에서 7차까지는 유찰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8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2023년 5월 23일입니다. 최저가는 6,54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가 이와 같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래 임차권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2명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아래 두 번째 임차인부터 보겠습니다. 이희모 씨인데요. 이희모 씨는 이 401호 전부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전입일자가 2017년 10월 23일이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당 요구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배당 요구 일자인 2020년 1월 8일 날은 다름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은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 임차권 등기 일자가 뒤에 이제 등기부에서 보겠지만은 2020년 1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임차권 등기 한 날을 배당 요구 일자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차 보증금을 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2억 5,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련해서는 대항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순위 임차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김지모 씨. 전입일자가 2020년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같은 해 3월 6일 날 받았고요. 배당 요구를 2021년 12월 29일 날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1월 3일이기 때문에요. 배당 요구 종기에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인데요. 역시 선수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임차인 현황을 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김지모 씨 역시 임차 부분이 401호 전부입니다. 방이 지금 3칸으로 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401호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고 그리고 그보다 앞선 이희모 씨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한 이희모 씨 역시 그 임차 부분이 401호 전부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401호 전부에 선순위 임차권이 2개가 지금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들이 법률상 가능한가? 자, 그 부분을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입찰했을 때 과연 내가 임차 보증금을 어느 정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마저 따져본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 중 임대차 부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중 임대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임차인 김지모 씨에 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나 또는 차임, 확정일자 등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이라는 사실과 전입일자가 2020년 4월 8일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김지모 씨가 권리 신고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2020년 3월 27일부터 2022년 3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기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이라는 것과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등이 나와 있고요. 배당료를 한 사실도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 이희모 씨에 관한 그 임대차 내용도 앞에서 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비고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임차인 중 이희모 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이희모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자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얘기는 이희모 씨의 임차보증금이 2억 5,500만 원이잖아요. 이 임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를 해주고 지금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희모 씨는 이미 보증금을 다 변제받은 것이고 그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해서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개시결정 이전 임차권자이므로 별도 배당 요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희모 씨는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 안 했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사망을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망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2년 8월 26일 제출함. 이 내용은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재 선수인 임차권자의 지위를 승계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낙찰이 설령 낮게 되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뒤에 좀 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단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포기 여부는 불분명하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 북부관리센터에 확인을 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년 4월 7일자로 동일 내용 확약서 제출로 인해 추가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역시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낙찰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경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일단 낙찰 대금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못 받은 보증금과 관련 없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의미가 애매한 것이, 그러면 임차권 등기만 말소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못 받은 보증금을 포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하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를 하라 이런 취지로 현재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결국 못 받은 보증금은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읽혀지는데요. 그래도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꼭 문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차권 2개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 부분은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그 두 번째 들어온 임차인 김지모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자를 보면은 일단 그 같은 부분에 먼저 이희모 씨가 임대차를 해서 살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임차인 김지모 씨가 임차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임차인 이희모 씨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후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일단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희모 씨가 나가면서 이 오피스텔은 공실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건물주가 김지모 씨를 두 번째 임차인으로 선정해가지고 거주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이미 이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임차인이 이 건물에 적법하게 임대차를 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임대차가 적법 유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가 된 건물이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임차권의 용익권 등이 소멸된 상태라면은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차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지모 씨 역시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임차한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은 권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김지모 씨는 소액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서 해당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법 유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이 지금 2명이잖아요. 그 중에 주택도시보증사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 낙찰가 이외에 추가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임차인 김지모 씨에 대한 임차권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2억 6천만 원 전부를 인수하게 된다는 점, 바로 이 물건의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입찰가를 아무리 많이 써봤자 결국은 이 희모 씨의 임차 보증금이 충당이 되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2억 6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입찰가를 매우 낮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그 집행비용 정도까지 떨어져야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